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하빅병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현실의 대통령 선거, 정치의 판 이런 거에만 매몰되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감히 발도 들여놓지 못할 그런 장소에서 우리나라가 이루어낸 위대한 업적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북쪽으로는 보스포러스 해협이 있죠. 남쪽으로는 다르다넬스 해협이 있죠. 옛날에 헤레스폰토스 해협이라고 했던 그 지역에 위대한 대한민국의 기술과 위대한 대한민국의 강철로 만들어진 현수교가 오늘인가요? 며칠 전에 완공됐을 겁니다. 네,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지역의 역사와 지정학적인 의미 이런 것들을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멋지죠? 3월 18일인가에 완공된 달입니다. 왕복 6차선 세계 최장 현수교입니다. 이런 멋진 다리를 대한민국의 건설 업체에서 만들었고요. 대한민국의 포스코에서 만든 강철로 만든 다리입니다. 이것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자리가 이 다르달레스 해협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세계사 시간에 맨날 봤던 겁니다. 고대사부터 시작해서 근현대사에 여기가 안 나온 적이 없어요.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그 다리가 여기에 있어요. 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다리 이름이 이 전체가 이제 차나칼레 주예요. 차나칼레 주에 연결된 다리입니다. 이 해협이 그 유명한 다르달레스 해협이고요. 옛날 히랍 시대 때는 고대 히랍 때는 여기를 헤레스폰토스 해협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헤레스폰토스 해협을 지나면 여기가 마르마라 섬이 있는 마르마라 해입니다. 가운데 고구마 모양으로 있죠. 여러분 맨날 관광 가는 이스탄불이 여기 있습니다. 이 이스탄불에서 흑해가 넘어가는 여기가 조그마한 해협이 하나 있습니다. 이 해협이 보스포러스 해협입니다. 이 지역을 놓고 고대 기원전 12세기부터 시작해서 19세기까지 20세기 초까지 벌어졌던 전쟁들을 한번 쭉 해서 고대사 공부 좀 하고요. 이런 유럽과 아시아에서 늘 큰 전쟁이 벌어지고 알렉산드로스가 건너왔던 이런 지역에 대한민국이 다리를 놓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건설사가 돈을 얼마나 벌었냐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이걸 건설했다는 거고 이 다리를 만들 때 들어간 모든 철강제가 메이드 인 포스코라는 겁니다.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원전 1200년경에 역사의 기록이 남아있지만 전설로 남아있는 트로이 전쟁이 벌어진 자리가 자, 여기가 에게해, 여기가 지중해죠. 지중해에서 이제 여기 에게를 건너서 여기가 헬레스폰토스 해협, 다르달레스 해협. 이름이 바뀌었죠. 여기가 마르마라 해. 여기에 바로 입구에 여기가 갈리폴리 반도고요. 여기가 트로이가 있는 거죠. 이 전설의 일리아드라는 서사시에 나오는 걸 읽고 독일의 발굴학자 이름이 누구죠? 네, 그분이 이제 가서 여기를 발굴을 하죠. 위치가 트로이입니다.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한 데는 상업이 발달한 데서 문명이 생기고 그 상업이 발달하니 그 돈을 노리고 전쟁도 벌어지는 거죠. 예, 실제로 이 트로이에서 전쟁이 벌어진 이유는 원래 이 지중해 문화는 처음 생긴 이유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들어오고 이집트 문명이 올라와서 만나는 지역이 크레타 지역입니다. 그래서 드물게 인류 역사에서 강에서 생기지 않고 섬에서 생긴 이유가 크레타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동쪽에서 받아들이고 남쪽에서 이집트 문명을 받아들여서 유럽의 첫 번째 문명이 들어선 지역이 크레타 문명입니다. 이 문명이 거꾸로 그리스로 넘어오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문명의 발달사에서 볼 것 같으면 조금 예외적인 자리가 크레타입니다. 그 다음에 미케네 문명이 있었고 트로이 문명이 있는데 여기가 돈이 많았죠. 요충이잖아요. 북쪽에서 내려오는데 대개 철기 문명들이 이 스키타이 지방에서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철기를 아마 저기를 했겠죠. 어떤 문명의 요충지, 상업의 요충지에 자리하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보니까 부럽죠. 그래서 정말 마누라를 훔쳐갔는지 헬레네를 뺏어갔는지 그거는 모르겠고 그건 핑계고 뺏으러 갔죠. 돈 뺏으러 간 겁니다. 갔는데
여기 이제 미케네 문명 지역, 아테네, 그다음에 이런 데서 이제 가서 뺏어왔죠. 그 지역이 이 다르달레스 해협, 헤레스폰토스 해협의 근처에 있었다. 이 위대한 역사의 자리에 대한민국이 다리를 놨다는 겁니다. 그 뒤에 이제 또 이쪽 페르시아가 제국이 들어선 자리죠. 제국이 들어서서 있는데 요 이오니아 해를 끼고 이오니아 문명이 여기 다 들어서 있는데 이게 지배는 육지에 붙어 있는 페르시아가 지배를 하지만 문명은 이쪽 그리스 문명이에요. 에게해를 끼고 뺑둘러 다 그리스 문명이 들어서 있어요. 상업적으로 다 이렇게 이쪽으로 거래를 하죠. 그런데 제국의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페르시아 제국은 얘네들이 말을 안 들어요. 자꾸 얘네들을 한 편을 끼고 우리가 밀레토스 이런 데 전부 다 뭐 피타고라스 다 이쪽 섬에서 나오는 사람, 로도스 이런 데 다 그리스 문명권이에요. 말을 안 들으니까 자 땅하고 뭐 물인가요? 뭘 갖고 와서 바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는 절대 먹을 수 없다. 그러고서 이제 어디 스파르타에서 뭐라 하면 스파르타 그러고 이제 그 집어넣어 버리죠. 무덤에 집어넣어 버리죠. 물속에 우물 속에. 네. 그래서 이제 전쟁이 시작하는데 실제로 페르시아는 3번을 침입합니다. 우리 1차는 여기 1차로 들어왔던 게 이게 초록색 선인데 이렇게 배를 타고 들어오고 헤레스폰토스 해협을 건너서 육군도 들어와요. 들어와서 이쪽에 마케도니아 입구까지는 먹어요. 트라키아 마케도니아를 먹고 난 다음에 태풍을 만나서 돌아가요. 그래서 1차 침입은 기원전 492년에 있었는데 비교적 그리스 본토는 당하지를 않고 여기서 회군을 해서 끝나요. 그래서 별로 이제 역사의 기록이 없고요. 2차부터 이제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다 남습니다. 기원전 490년에 침입할 때 그때는 배로 들어와요. 배로 섬과 섬 사이를 하나씩 건너 들어와서 쳐들어와요. 쳐들어와서 어디서 붙냐? 마라톤에서 붙죠. 그래서 이제 2차 침입은 그 마라톤 전투에서 막았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자존심이 무지개 상했죠. 그래서 이제 위대한 황제, 위대한 왕이라고 했던 크세스 2세가 이제 준비를 차분하게 합니다. 여기서 총독을 사르디에서 출발시켜서 또 이제 건너는데 요 다리에 여기다가 지금 우리가 다리 놓은 그 자리입니다. 그 언저리에다가 부교 배를 쫙 깔아서 대군을 건너게 합니다. 그 다음에 해군도 동시에 출발시킵니다. 그러니까 해군하고 육군이 이렇게 같이 가는 거죠. 같이 가면서 차근차근 박살내면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다가 어디서 이제 만나냐? 해군은 계속 타고 내려오고요. 요 보이타이 섬 바깥쪽을 끼고 돌로 내려오고 육군은 요 틈으로 내려오는데 그때는 이 스파르타하고 아테나하고 모든 이 도시국가들이 연합이 돼요. 연합이 돼서 여기에 먼저 이제 스파르타 군인들이 막습니다. 실제로는 그 300명이 막은 걸로 얘기되어 있지만 여러 명이 막아요. 그 300이 제일 앞에서 막죠. 300. 그 영화 300에 그 300이 여기입니다. 테르모필레 전투라고 하는 여기서 전쟁에서는 여기서는 패배를 하지만 페르시아 육군이 내려오는 것을 상당 기간 동안 여기서 저지를 했기 때문에 안에서 수비할 준비를 다 할 수 있었고 아테네는 그때 공성작전, 성을 비우는 작전을 합니다. 완전히 아테네를 비워버려요. 그리고 모두 배에다 싣고 섬으로 이사를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아테네에 내려와서 집 점령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건물만 있는 거예요. 그것도 식량 하나도 없고 그 상태에서 해군이 내려와서 살라미스 해전을 하는데 여기에 그 당시 황제도 왔었어요. 페르시아 왕이 와서 다 보고 있는 데서 언덕에서 보고 있는 데서 살라미스 해전이 벌어지는데 살라미스 해전은 우리나라 명량하고 비슷합니다. 아테네 해군들은 배가 작고 기동성이 좋은 걸로 하고 얘네들은 큰 배를 끌고 왔을 거 아니에요. 이 배를 여기까지 끌고 와야 되니까 끌고 오는 동안에 큰 배를 끌고 왔으니까 기동성이 떨어지죠. 가둬놓고서 아주 아작을 내버립니다. 네. 그게 여기서 벌어졌습니다. 어디서 벌어졌냐? 다 여기 헤레스폰토스 해협을 끼고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 헤레스폰토스 해협은 이름이 바뀌긴 했지만 보스포러스 해협은 끊임없이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거는 이제 자체적으로 벌어진 거죠. 여기가 이제 파란색이 펠로폰네소스 동맹,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펠로폰네소스 동맹이고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델로스 동맹이 여기 있습니다. 둘이서 싸우는 거예요. 또 이거는 두 나라가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싸우다가 뭐 4번인가의 전쟁이 벌어져요. 큰 전쟁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4번 벌어지는데 그 중에 한 번은 또 이 아테네 해군이 그때는 여기를 비잔티움이라 그랬어요. 비잔티움이라는 이 지역까지 이제 곡물이나 이런 걸 수입하기 위해서. 왜냐면 대부분 미리 여기서 들어왔거든요. 이 흑해 연안에서 미리 들어왔어요. 우크라이나 지역이 다 이제 무역을 해서 미리 들어오는 데인데, 그러니까 여기가 점령이 당하면 아테네가 굶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또
요 스파르타는 해군이 없어요. 그래서 페르시아랑 한편이 돼가지고 적의 적은 친구다. 그래서 여기서 해군을 빌려갖고 전쟁을 합니다. 그때도 역시 지나가는 데는 여기입니다. 여기가 보스포루스예요. 여기 마르마라해, 여기가 다르달레스 해협입니다. 알렉산드로스가 그 뒤에 이제 기원전 330년, 그러니까 펠로폰네소 쓴 전쟁이 끝나고 그리스에 대한 그 패권을 마케도니아가 손에 쥐고 난 다음에 쳐들어갑니다. 쳐들어갈 때 또 어디로 건너가겠어요? 네, 역시 여기로 지나갑니다. 네, 다르달레스 해협을 지나갑니다. 다 부교를 하고 배를 타고 지나갑니다. 여기에 우리나라가 다리를 놨습니다. 그 옆에 트로이죠. 알렉산드로스가 트로이를 둘렀다갔다가 이집트 둘렀다가 그리고 이제 쫙 다 잡아먹죠. 예. 여기서 이제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뭐 그 뒤에 로마 애들 뭐 다 이제 여기가 항상 그 요충지죠. 그러다가 1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오스만 제국이 전쟁에 참여를 합니다. 그 당시에 다 오스만 제국 땅이었거든. 터키 전신이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하고 영국하고 프랑스가 한편이고 독일하고 저기 이쪽 오스만 투르크가 한편이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에다가 프랑스가 완전히 이제 1차 세계대전인데 독일한테 밟히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독일 뒤로 치려고 하면 어디가 쳐야 돼요? 러시아가 쳐야 되니까 프랑스하고 영국에서 모스크바를 도와줘야 돼요. 러시아를 도와줘야 되는데 독일이 딱 이게 이쪽으로 막고 있으니까 이렇게 지원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논란이 많았어요. 영국에서 어떻게 하면 러시아를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러다가 그 유명한 처칠이 그러면 안 된다. 동선이 너무 길고 보급선이 너무 길어서 도와주지 못한다. 그러니 일거에 영국 해군이 강하니까 영불연합군 해군이 여기를 통과해서 이스탄불을 바로 공격하자. 그리고 육군은 차나칼레에다가 상륙을 시켜서 차나칼레가 아니라 여기 갈리폴리 반도에 착륙해서 동시에 육군과 해군이 동시에 진격해서 이스탄불을 먹자. 그러면 바로 흑해를 통해서 러시아를 지원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저기 작전이었어요. 처칠의 작전이었어요. 처칠이 빠득빠득 우겨서 전쟁에 이제 들어갑니다. 육군은 여기다 상륙하고 여기다 상륙을 해요. 해군은 여기를 뚫고 들어가는데 기뢰를 뚫고 가느라고 일단 한번 깨지고 여기까지 들어가서 이 좁은 해협에서 양쪽에서 공격을 합니다. 특히 이쪽에서 공격을 많이 하죠. 갈리폴리 쪽에서. 영국의 실수는 뭐였냐 그러면 여기를 지키는 이 능선을 지키고 있는 갈리폴리 반도의 능선을 지키고 있는 게 그냥 오스만 투르크라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독일은 잽싸게 독일군이 다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스만 투르크만 있는 게 아니라 지휘하는 사람들 다 독일 그 장교들이 지휘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상륙했던 육군들이 작살이 나죠. 여기에 상륙했던 군인들이 뉴질랜드하고 저기 호주 연합군입니다. 안작군이라고 그러죠. 영연방 국가의 젊은 병사들이 왔는데 여기서 거의 다 그냥 몰살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배는 어찌됐든 이 기뢰를 뚫고 들어가다가 양쪽에 그 해안선에 자리 잡고 있는 포의 집중 공격을 받고 거의 뭐 대형 순양 같은 들이 다 침몰됩니다. 그 바다가 다르달레스 해협입니다. 이런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 아시아와 유럽이, 소아시아와 유럽이 만나는 이 지역에 세계 모든 그 세계사의 어떤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지역, 전쟁이 벌어진 이 지역에 대한민국이 다리를 놓습니다. 이 다리입니다. 먼저 놨던 게 뭐냐면 보스포러스 해협에 있는 다리인데요. 보스포러스 세 번째 다리, 현대건설과 SK랑 같이 했네요. 2016년, 2014년에 수주해서 2016년에 이제 다리를 만들었는데 특징이 뭐냐 그러면 현수교 이렇게 다리 내려놓는 거하고 사장교도 같이 했던 이유가 뭐냐면 8차선 도로를 놓고 가운데 철도가 지난 겁니다. 우리나라 이런 다리 있죠. 동호대교인가요? 네. 동호대교에 가운데 철도 있고 뭐 이런. 근데 우리 동호대교는 사장교이면서 트러스트교를 복합을 한 거고 여기는 현수교와 복합을 한 거고 세계 최초랍니다. 철도가 들어가고 다리를 놓은 거죠. 그래서 제1교량은 영국, 2교량은 일본. 네, 맞을 거예요. 그렇게 놓아진 다리입니다. 이번에 만든 겁니다. 다르달레스 해협의 여기 고속도로 구간입니다. 저기 이스탄불에서 출발해서 이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넘어오는 이 고속도로의 한 구간을 이 다리를 만들었는데 이름이 바뀌었지만 하여튼 그냥 우리가 알기 쉽게 대림, SK 두 개의 회사가 기술을 컨소시엄하고 자본도 아마 국내 자본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도 우리가 금융을 발생시킨 거죠. 대단한 일이죠. 네. 더 중요한 거 여기에 모든 강제는 100% 포스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리를 만들었는데
주탑 거리가 2023m라는 거는 왜 그랬냐? 원래 개통 예정일이 2023년이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또 뭐예요? 빨리 만들어야죠. 2022년인데 공기를 무려 1년 6개월을 앞당겨가지고 완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자리에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잖아요. 대한민국이 기술과 돈으로 만들었다는데 자재는 전부 국산이라는데 더군다나 일본 놈이랑 싸워서 이겼는데 자랑스럽잖아요. 예.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가 맨날 이 땅에 앉아서 정권을 누가 잡느냐, 영부인이 옷을 갈아입느냐 안 갈아입느냐 이런 소소한 거 얘기할 때 세계사에 먼 훗날 또 한 100년 지나고 나면 이 달이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다고 분명히 얘기하겠죠. 예. 자랑스러운 우리 기업의 문화가 있고 우리가 이루는 성취가 있다는 거죠. 현대건설 뭐 몰라요. 난 주식도 없고 SK건설 잘 몰라요. 그런데 대한민국 회사가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 기술진이 가서 설계하고 만들었다는 얘기죠. 멋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다리가 여기에 완공됐다는 신문의 한 칼럼을 보고 이제 늘 제가 가고 싶어하는 역사적인 장소에 우리나라 기업이 이렇게 자랑스럽게 다리를 놨구나 뿌듯했습니다. 네. 그거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다음에 터키 여행 가시면 보스포러스 제3대교하고 차나칼레 대교는 관광 코스에 꼭 넣어서 사진 찍고 오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